성진우의 여정은 그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의 엘릭서를 찾아 불타는 악마의 성 깊숙한 곳으로 모험을 떠나면서 절정에 이른다. 그의 숨겨진 힘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며 원치 않는 시선을 끌고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게 만든다. 한편 한 명의 신비로운 헌터가 10년 만에 포탈에서 나타나며 세상을 뒤흔들 비밀과 진우 자신과 충격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 비밀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곧 드러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에 숨어있기를 지친 진우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기로 결심한다. 이 선택은 그를 가장 강력한 길드들과 협회장 본인의 표적이 되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의 새롭게 드러난 힘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한 한 헌터가 속삭인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 이름은 진우의 어두운 과거와 폭발적인 현재를 이어준다. 모든 것을 뒤바꿀 반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다음 날 김을 죽인 후 진우는 진과 함께 또 다른 포탈로 향하지만 진은 그림자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진우는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기사들이 모두 자신의 스킬 중 하나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다. 그림자들이 임무를 마치자마자 아이언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하지만 진우는 손가락을 딱 튕겨 그림자들을 질서 있게 철수시켜 광물을 채취하게 한다. 이때 진우는 자신도 뭔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이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림자 중 하나가 그에게 몇 개의 크리스탈을 건네주며 그도 함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진우는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장면이 전환되며 미국의 일부 헌터들이 포탈 안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공격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인물은 마지막 남은 헌터에게 다른 이들은 단지 기절시켰을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하지 못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 별 소용이 없다. 하지만 그가 겨우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인간이며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후 진우는 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은 이미 19번의 임무를 완료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우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먼저 협회에서 필기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아버지와의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진우는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어딘가에 가야 한다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약간 취한 상태였던 진우는 만약 자신이 불편하다면 그냥 말해도 괜찮다며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인다. 그에게는 10살이나 많은 형이 있지만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형제처럼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없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자신의 부탁에도 응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그가 자신의 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진우가 그에게 맥주를 조금 더 따라주자 그는 이제부터 진우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진우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갑자기 지나치게 다정하게 행동하기까지 한다. 다시 미국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인물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는 이제 그 나라의 조직에 의해 구금된 상태다. 책임자들은 아직 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 그 인물은 자신이 외국인 헌터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10년 동안 포탈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이어지는 포탈을 발견했다. 또 다른 점은 그가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역사가 동행하는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인간형 짐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워싱턴에 있는 랭크 헌터인 후안 동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미확인 인물은 자신의 이름이 순한 후안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여행 준비를 하며 여동생에게 일주일 동안 떠난다고 알린다. 진은 그가 퇴근 후에 외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순히 여자와 만나는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추측을 무시하고 친구와 나갈 거라고만 말한 뒤 집을 나선다. 이후 그는 지옥성 입구에 도착해 과거에 케르베로스와 싸웠을 때 자신의 레벨이 약 20 정도였지만 지금은 3배로 올랐다는 것을 떠올린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열쇠를 꺼내 거대한 문을 열어 지옥성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포탈에 진입한다. 복도를 따라 나아가던 중 임무 정보가 담긴 메시지가 나타난다. 거기에는 지옥성이 악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존재들의 영혼을 모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은 10,000명 모으는 것이다. 이 사실에 그는 놀라지만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생명의 엘릭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0,000개든 100,000개든 영혼의 수는 상관없다.
그는 모든 영혼을 손에 넣을 것이며 앞에 처치해야 할 몇몇 악마들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단검을 뽑아든다. 이제 우리는 진우와 함께 있는데 그는 아버지와 비공개 회의를 하며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준비가 되었음을 밝힌 뒤 길드를 넘겨달라고 요청한다. 아버지는 놀라는데 그가 진우의 형에게 했던 제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우는 아버지가 하려는 일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외부인을 길드의 마스터로 삼으려는 선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순간 아버지는 상진의 이름을 언급하며 더블 던전 사건, 한동수 팀의 전멸, 그리고 감독 부서에 의한 죄수 암살 사건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한다. 진우는 이 세 가지 사건 모두에 연루되었지만 무사히 살아남았고 그가 주도한 모든 임무에도 참여했다. 게다가 붉은 포탈에서 헌터들을 구한 것도 그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백호 길드가 그를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뒤 그는 한 가지 조건으로 길드를 맡기는 것을 허락한다. 그 조건은 진우를 영입해 함께 길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고 진은 이를 받아들인다. 진우는 오랜 시간 동안 악마들을 처치한 후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 허가를 받는다. 그때 그는 이 허가를 사용하려면 1층 포탈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2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이 던전이 엄청나게 크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건물 안에 도시 전체를 넣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우가 한 일은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얼음곰 중 하나를 소환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곰 위에 올라타서 곰이 빠른 속도로 악마들 사이에 길을 내도록 하고 그 힘에 감탄해 곰에게 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한다. 사실 내 친구는 이름 짓는데 별로 창의적이지 않다. 이제 우리는 창과 함께 있는데 그녀는 개인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을 즐기고 있다. 다른 헌터들은 그녀가 평소에 이런 곳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을 낯설게 여긴다. 그곳에서 그녀는 길드장 추아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린다. 그녀는 왜 날개 달린 개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는 협회의 지시라고 답한다. 협회에서는 지금 그 사실을 밝히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으며 지금은 힘을 모을 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국가 최대 길드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진우로 돌아가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열쇠를 얻었을 때 S급 던전일까봐 두려웠던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악마들은 겨우 B급 수준에 불과하다. 수가 많고 층을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하지만 각 층의 허가를 가진 자를 제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가야 할 여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록 악마의 성이 원래 탑의 구조를 모방했다면 그는 100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했을 때 적들이 얼마나 강해질지 알 수 없다. 또한 음식이 충분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는 또한 디나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리며 빠른 속도로 층을 올라가고 있고 그 결과 수집해야 할 아이템의 수가 가속화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자 그는 49층에서 50층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거대한 우두머리가 이끄는 악마 기사단의 군단에게 맞이받는다. 지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그림자들을 소환해 전투 준비를 하고 곧바로 이 악마의 이름이 탐욕스러운 붉은 불카노 하층의 군주임을 확인한다. 한편 앵과 박은 진우의 아파트를 방문하지만 그곳에는 그의 여동생만이 있을 뿐이다. 며칠째 어떤 침입 기록도 없었지만 그가 해외로 나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협회가 마지막으로 그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는 도심에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재빨리 묻고 애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답한다. 다가올 진우의 대규모 전투로 돌아가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른 악마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한다. 자신은 우두머리와 단독으로 싸울 것이다. 곧이어 부하들이 앞으로 나아가 공격을 시작하고 그는 뒤에 남는다. 지능이 높아진 덕분에 더 많은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투가 한결 수월해졌다. 하지만 진우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우두머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순식간에 그 우두머리는 사라져 이미 그의 그림자들 앞에 나타나 강력한 철퇴 공격을 날린다. 이에 반응해 진우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충전된 주먹으로 우두머리를 맞이하고 그 충격에 우두머리는 멀리 날아가 버린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진우는 자신의 힘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두머리 벌컨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케르베로스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지른다. 그 후 그들은 급하게 진우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고 진우는 곧바로 아이언에게서 큰 방패를 받아내어 우두머리가 날리는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벌컨은 쉴 새 없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진우는 공격 사이에 빈틈을 발견하자마자 방패를 그의 팔에 던져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측면으로 돌아가 방역을 시도한다. 진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벌컨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해 즉각적인 공격으로 그를 기습했다는 점이다. 그 찰나의 순간 지배자의 손 스킬이 레벨업하고 진우는 즉시 그 능력을 사용해 철퇴의 궤적을 비틀어 가까스로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안전해진 진우는 벌컨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벌컨을 이기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한다. 진우가 벌컨의 공격을 피하자마자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지만 벌컨은 멈출 수 없는 기계처럼 그를 향해 돌진한다. 진우가 계획한 것은 벌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무너진 건물을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곳에 도착하자 진우는 벌컨이 건물과 충돌하도록 교묘히 공격을 피하고 벌컨이 충격에서 회복하는 순간 또 다른 단검을 꺼내 위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벌컨의 목을 성공적으로 베는 데 성공하고 그것만으로도 벌컨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이 보상으로 그는 3개수의 조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필요로 하던 아이템 중 하나이다.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 우리는 마침내 동수가 성을 심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동수는 다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데 특히 성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갑자기 성이 인류가 포탈과 몬스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재앙을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깨웠으며 이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 동수는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요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에 성은 자신의 목표는 이 재앙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아무리 많은 헌터를 모아도 심지어 전 세계를 모은다 해도 이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동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그가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과 게다가 아내와 2 자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파일을 보려는 순간 동수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의 아들? 성은 진우라고 대답하지만 곧바로 강렬한 살기를 느낀다. 한편 동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 그의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 인사를 하고 싶다면 저승에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우는 층장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쓰러뜨리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몇몇 악마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는 점도 알아차리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갑자기 호상을 심문하던 건물 전체가 무너진 모습이 보여진다. 몇 초 만에 항동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분명히 성이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진우는 75층에 도착했고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50층의 거인에게서 귀걸이를 얻었고 얼마 전에 쓰러뜨린 해골 대장에게서 목걸이도 받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아이템도 훌륭하지만 세트로 함께 착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그리고 이 아이템들이 주는 이점을 고려할 때 그는 세트의 마지막 남은 아이템도 또 다른 보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가 얻은 탐욕의 구슬도 나쁘지 않다. 비록 그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구슬은 양도가 가능해서 그는 다른 마법사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결과 그들의 마법 위력이 2배로 강해졌다. 게다가 그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전리품 상자를 하나 선택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상자를 열자 그가 받은 것은 열쇠였지만 상세 정보창에는 그 열쇠에 대한 어떤 정보도 표시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보가 공개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이 주제는 잠시 제쳐두고 그는 마왕성에 들어온 이후로 세운 계획을 다시 떠올린다. 탐욕스러운 불카노는 그에게 3개수의 조각을 주었고 그것은 75층에서였다. 영혼의 안내자인 메탈은 그에게 정령의 숲 샘물에 물을 주었다. 그는 생명의 엘릭서에 필요한 3가지 재료 중 2개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다음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을 것임을 알고 있다. 지옥성에서 나와 진우는 이미 생명의 엘릭서를 만들기 위한 2가지 재료를 얻었음을 확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마왕의 정화된 핏분임을 알게 된다. 이를 얻기 위해 그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마왕의 성을 다녀온 후 자신의 레벨이 크게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의 레벨은 여전히 A급이다. 그리고 레벨을 올릴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고레벨 레이드 임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 농담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등급 재평가를 신청하기로 한다. 다음 날 그는 재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협회 본부를 방문하고 그곳에는 백호 길드의 한 멤버가 있었다.
그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진우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바이크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고 바이크는 곧장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한다. 그동안 진우는 잠시 기다리다가 시험장에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는다. 담당자는 그에게 검은 수정에 손을 올리라고 안내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 몇 초 후 원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도착하고 그녀는 기계에 발생한 이 결함을 그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원장이 직접 과정을 반복해보고 직접 확인했을 때 그는 꽤 놀란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이 판독 결과가 평가 불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우의 마력은 기계의 한계를 넘어섰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에 마침내 10번째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된다. 또 한 명의 S급 헌터가 등장한 것이다. 건물 주변에서 최는 진우에게 날아다니는 개미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이미 부검이 이루어졌으며 이전 표본들과 내부 구조와 잔존 마력을 비교하여 현재의 상태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을 들은 후 최는 붉은 포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백호 길드가 외부 인물 한 명에게 레이드 임무에 참여하도록 허락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던전의 보스까지 처치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그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한다. 그때 그들은 발달된 청각 덕분에 건물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고 최는 흥미가 생겨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한다. 이때 진우가 입구에 서 있고 그곳에서 소동이 벌어진다. 그 주변에는 진우가 S급 헌터라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관장은 그의 새로운 등급에 맞는 신분증을 발급해 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잠시 기다려야 한다. 몇 초 후 최가 진코와 함께 들어오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즉시 알아본다. 그는 헌터 길드의 길드장이기 때문이다. 진우 역시 최를 바로 알아본다. 그는 최가 가진 칭호와 지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을 걸려고 해도 진우는 곧장 자신이 바쁘고 곧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 최는 꽤 놀라지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곧이어 최는 진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진우는 그가 암살자 타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백이 진우를 찾으러 오고 최는 진우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 붉은 게이트를 극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실감한다. 한편 백은 진우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그가 진우의 정체를 알아챘음을 즉시 이해한다. 이미 밤이 되어 진우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고 나오는 길에 진우가 깜짝 방문을 한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진우의 잠재력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그가 속한 감시부의 임무는 헌터들을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그는 진우를 범죄자처럼 감시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감시부가 유일하게 헌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S급 헌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수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헌터 협회장 본인이 직접 나타나 자신을 고건이 고겐이라고 소개한다. 그 후 그들은 비공개로 대화할 장소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고 회장은 재평가가 전혀 의미 없다고 알린다. 왜냐하면 그가 그 결과를 받는 순간 이미 S급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공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는 이유는 바로 유예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와 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먼저 파악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헌터 협회에 드는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헌터들은 대체로 신분과 돈을 얻기 위해 길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협회 소속 헌터는 매우 적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협회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며 협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진우는 이런 제안에 놀라며 왜 그렇게 하는지 묻는다. 고는 이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5개의 주요 길드에 소속된 헌터들이라고 설명한다. 5마리의 용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길드에 합류한다면 그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말한다. 협회는 나머지를 통제할 수 있는 6번째 세력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 힘이 있다고 진우에게 확신시킨다. 진우는 이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고민한다. 왜냐하면 이 제안이 앞으로의 승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뿐만 아니라 고 회장은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에서 최초의 S급 헌터였던 인상적인 헌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막강한 마력을 지니고 있으며 80살이라는 나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한 후에는 진우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만약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진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싸우고 싶기 때문이다. 즉 몬스터와 싸우고 싶고 자신의 자리는 던전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고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진우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런 사람을 보며 감동을 받는다. 고는 진우의 대답을 받아들이고 진우는 사과를 한 뒤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뜬다. 가는 길에 그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계속 레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일임을 깨닫는다. 새로운 날, 동수는 자신이 당한 구타 이후 마침내 깨어나고 부원장이 그를 맞이하며 바로 정이 정말 괴물인지 묻는다. 이 말에 동수는 그에 대해 본 것들을 조금 떠올리게 되고 그는 주저없이 전기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다. 그의 말을 들은 부원장은 동수에게 회복에 집중하고 몸이 나으면 행정실로 오라고 말한다. 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를 찾고 있지만 그를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혼자 남은 동수는 정기 자신의 가족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순간을 완전히 떠올리며 분노로 끓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을 가장 굴욕적인 패배 중 하나로 여기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전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산채로 짓밟기 위해 아티팩트를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운다. 진우로 돌아가면 그는 바로 이 아티팩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티팩트는 인공 유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헌터들에게는 최고의 장인들만이 제작하는 고급 장비다. 이제 헌터들이 더 많아지면서 온라인 경매에 이런 장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가격을 확인하면서 왜 이렇게 비싼지 불평한다. 그는 마왕성의 완벽한 장비를 가져가고 싶지만 상점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탐욕의 구슬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그것을 팔까 고민한다. 최고급 장비의 강화율은 20%에서 30%까지인데 이 구슬은 마법 피해를 2배로 늘려주는 힘이 있으니 꽤나 귀중할 것이다. 문제는 이 구슬이 A급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 출처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구슬이 A급 포털에서 등록된 것이었다면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A급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웹에서 조금 찾아보니 그는 고레벨 포털에서 광산 작업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발견한다. 이제 우리는 고와 함께 있는데 그는 진우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며 신분증 사진 속 인상이 젊은 남성처럼 보여서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혹시 등급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진추는 진우가 여러 번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영원한 잠에 빠져 있고 그는 여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헌신하고 있어서 가족의 경제적 기둥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진우가 얼마 전 헌터 길드의 던전 공략에 합류했지만 채광조에 속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시 진우로 돌아가서 그는 이제 상세계 자신을 소개하고 채광조에서 일하기 위해 나섰으며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진다. 비록 A급이지만 그는 고레벨 던전 공략에서는 반드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격조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채광조는 만화 광석을 채굴하며 수집조는 몬스터의 시체를 수거한다. 이 일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결국 꽤 수익성이 좋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초익은 A급 포탈 안에 있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한 화염 마법을 사용해 앞에 있는 거대한 몬스터들을 쓸어버린다. 전략적으로 그는 탱커 타입의 헌터들이 방어에 집중하도록 하여 그들의 능력 덕분에 쉽게 전진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그는 하이에게 냄새에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특정 향에 민감한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진우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우두머리를 제외한 모든 몬스터를 손쉽게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이들이 모두 무사히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약간 놀란다. 비록 이곳이 A급 포탈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택의 힘이 진짜임을 그에게 확신시켜준다. 그는 또한 헌터스 길드의 부길드장이자 국내 9번째 S급 헌터인 무희, 채련을 유심히 지켜본다. 진우는 그녀가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전 세계에 그녀와 같은 오라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해진다. 잠시 동안 채련은 한 방향에서 매우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고 회장 쪽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진우는 계속 숨어 있으면서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예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알아차릴 뻔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후 그는 채굴 및 수집 그룹과 함께 일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이미 포탈 안에서 그는 A급 포탈의 특징들을 확인한다. 리더에 대해서는 성의 방식 면에서 불칸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추측하며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 바로 그때 그는 단순히 A급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자 광부들은 조용해진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진우는 광물 채굴에서 엄청난 힘과 지구력을 보여준다. 이 덕분에 휴식 시간이 되자 그는 상사를 설득해 계속 채굴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 이 시간을 이용해 그 한 시간을 두고 리더를 보러 가기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입구에 도착해 반지를 꺼내 준비하려는 순간 채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여기서 뭐 하는지 묻거나 확인하려 한다. 채연의 등장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일어난다. 진우는 A급 포탈의 한계를 탐색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다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헌터 중 한 명과 마주치게 된다. 그의 A급 위장 신분이 드디어 들통나고 마는 걸까? 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대면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이론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진우의 성장과 미스터리를 즐기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 영상에서는 이 폭발적인 만남의 결과와 우리 어둠의 헌터를 둘러싼 비밀들을 계속해서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잠깐 쉬는걸요. 생일 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이제 자러 갈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알겠죠? 네?